책 읽고 유튜버라고 존지입니다. 선거를 장악당한 국가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거라고 하는 거를 장악당했다는 거는 국민으로서 우리가 우리 정치에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이자 최소한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권리 중에 하나인데, 그걸 우리가 선거를 장악당했다? 이건 정권이 국민들의 눈치를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왜? 너희들이 누굴 뽑든 우리가 안 치고 싶은 애들을 안 칠 거거든. 그래서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당위성,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 승복해라 라는 주장을 하려면 선거의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투명하고 그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선관위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우리들을 믿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2025년에 이어서 2026년에도 아무리 창의력을 동원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괴한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었어요. 투표를 하다가 투표 용지가 떨어져서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투표 용지를 가지러 오는 동안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이 돌아가서 투표를 못하는, 내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투표 용지가 왔어. 근데 번호표를 받지 못해서 내 투표권을 또 한 번 앗아가는 사건. 시간을 연장했다고 칩시다. 자, 시간을 연장했는데 개표와 투표가 동시에 일어나는 의아한, 도저히 아무리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의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왜 하필 그 의아한 일이 서울에서 보수표가 많이 나오는 주요 지역에서만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의아한 일에 대해서 투명하게,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선관위는 본인들을 믿어라라고 주장하기 전에 국민들이 선관위에게 신뢰가 갈 수 있을 만큼 절차적 하자가 없고,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그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을 누가 봐도, 마치 초등학생 아이들이 봐도 이 선거는 되게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납득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2025년에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심지어 법안까지 발의하려고 했어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죠. 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갖거나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극으로 몰아가고, 음모론자를 몰아가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혹이 있으면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의혹이 있으면 의혹이 있는 거에 조사를 받고 의혹을 해소하면 되잖아. 근데 왜 의혹이 있는 거를 밝히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채로 국민들한테 우리를 믿으라고 요구를 넘은, 주장을 넘은 강요를 하는 거죠. 자, 선거 하나가 무너지면 그 선거 하나는 선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라는 거는, 우리가 선거를 장악당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독재로 가는 빠른 지름길일 뿐 아니라 언론은 이 독재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편파 보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국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제대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국민들의 목소리를 아무리 내도 이 정치권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 자, 부정과 부패가 차고 넘치겠죠. 부정과 부패가 꽉 들어찰 거예요. 그러면 외국 자본들이 봤을 때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국가에 이런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이런 국가에 내 자본을 넣고 싶은 기업은 없을 거예요. 외국 자본들이 나가게 될 거고, 기업들도 빠져나가게 될 거고, 핵심 인재들도 결국 그 나라를 떠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경제가 악화되고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거라는 걸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의 제기를 했어요. 투표를 지금 개표를 중단하라 라고 했더니 개표 중단을 못 하겠대. 왜? 개표를 우리가 중단해야 되거나 재선거를 할 만한 일은 아니야. 너희들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지금 이 정도 우리가 약간 실수하고 좀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 설명 자체가 사실은 그들 입 밖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설명인 거예요. 지난 조기 대선에도 분명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매우 의아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 안타깝게도 국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달라졌나? 달라지지 않았죠. 선관위는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 개표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야기하죠. 아, 너희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만약에 너네가 불만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고발할 수 있어. 너희가 고발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줄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기가 막힌 맹점이 드러나는데요. 선거소송은 단심제예요. 한 번만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선거를 관리해요?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죠. 근데 선관위가 뭐를 겸직해? 대법관을 겸직하는 구조라고요. 아니 그러면 선관위에서 있는 의아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발을 하거나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걸 누가 판단한다고요? 우리 조직에 있는 대법관 겸 선관위원장이 이걸 판단한다고요. 그럼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하게 이 문제를 밝힐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선관위 무려 수백 건 이상의 채용 비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가족회사 선관위, 이런 선관위를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관위는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 약간의 부실이 있었을 뿐이다라는 앵무새 같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심지어 국민들에게 탓을 하기도 해요. 너희들이 빨리 왔어야 되는데 예상했던 인원보다 너무 인원이 많이 선거에 참여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심지어 자신들의 탓을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국민들한테까지 폭탄을 돌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따뜻한 가족회사 선관위는 해체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